안녕하세요. 버머라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바쁘게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게 되는데 아무쪼록 별탈이 없이 쭉 계획했던 대로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 GTX-A가 처음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수서 동탄간 구간이 오늘 새벽 5시 45분에 수서역에서 첫 차로 출발을 했는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역사상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되는 거고, 특히 동탄과 수서 간 구역이 개통이 되는 거라서 거리가 34.9km 정도 된다고 하죠. 이번에는 동탄역, 성남역, 수서역만 연결이 되고 구성역은 안반이 삐쭉 돌출이 돼서 연기가 됐습니다. 이걸 파내는 토목 작업을 해야 하는 건데 구성역은 6월 정도에 개통이 된다고 하네요. 배차 간격은 17분 차이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격은 줄어들 가능성 제로. SRT 노선과 GTX 서로 교집합적인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차 문제는 해결이 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일단 요금이 수서 동탄간은 4,450원, 그리고 수서 성남은 3,450원, 성남 동탄은 3,950원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패스 끼워 넣으면 2, 3천원대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일단 이렇게 오늘 30일 광역교통망 GTX-A가 개통이 되면서 동탄 쪽 집값이 난리가 났을까? 근데 이거 너무 반복이 되는 느낌도 있고요. 아니 동탄역 롯데캐슬이 거래가 된 지 언젠데 아직도 22억을 찍었다는 소식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같은 단지 27평은 지난 2월에 12억 선에 거래가 됐는데 이번 달에는 11억 4천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어. 그러니 41평에서 나온 22억 거래가 별 의미가 없는 좀 퇴색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가장 회전율이 좋은 20평대가 이렇게 점점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고점 대비 12억 9천에서 11억 4천이면 거의 1억 이상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대형 평수에서 그것도 6개월 만에 처음 있었던 거래가 신고가를 찍었다고 난리를 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거 그냥 게릴라식으로 한번 이참에 띄워보자는 거래일 수도 있고, 특히 등기 부분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중대형 평수가 6개월 동안 거래가 안 된다는 건 그만큼 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평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30평대도 지금 하락 추세, 고점 16억 2천 대비 15억대로 거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거래가 작년 10월로 쫑이 나버리고 지금까지 거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 5시 45분에 첫 차를 띄운 수서발 GTX-A 호재로 인한 동탄 쪽 집값이 그리 기대만큼 그냥 목련 터지고 개나리 터지고 벚꽃 터지고 있는 꽃놀이패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되게 오른 값이 아니거든. 그냥 보편적으로 거래된 궤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격. 그래서 생각보다 동탄 쪽 아파트가 들썩거린다는 말이 그리 썩 시원한 거래량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지표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카더라 통신에 주의하시고 일단 지표를 면밀히 잘 들여다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냥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집값 띄우기용 축포들이 여러 군데에서 터지고 있는 건 대부분 공갈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를 일보다 떨어질 일이 더 많은 서라운드 집값 위기 대변곡점에 와 있는 시점에서 자칫 꼭지 잡았다가 그대로 데일 수 있는, 이거 치료도 안 되는 화상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데어서 나오는 화상이 아니라 그냥 자주 섞인 말로 이런 화상아라는 그런 말을 스스로에게 내뱉을 정도로 셀프 디스 할 수 있는 리스크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일단 잠잠히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궤적을 잘 체크하시라. 그리고 오늘 역시 비슷한 시각의 새벽에 파월이, 아니 이 형님은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해서 사람 되게 헷갈리게 하죠. 매파적인 발언 쏟아냈습니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오매불망 금리 인하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뒤통수를 제대로 까버렸죠. 미국
PCE 지수가 2.8%, 작년 2월 대비 오른 수치인데 예상치에 뭐 그닥 멀리 간 수치가 아니라서 시장이 반색은 했지만 파월은 그냥 뭐 회초리를 다시 여지없이 들고 저격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 이거 뭐 안 하겠다는 말보다 더 무서워. 이렇게 미국은 오히려 인상 쪽으로 가려하지 인하 쪽으로 절대 안 가려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의 대분기점은 찾아올 거다. 그냥 새로운 낙폭을 전하는 업로드 영상 정신없이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매도세의 느긋함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초조하게 눌러놓고 있다는 기저의 심리 잘 읽으셔야 되겠고요. 무슨 뭐 금리가 내리고 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여서 영끌하신 분들이 뭐 한숨 돌리고 급하게 팔 이유 없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이런 소식들도 현장에서 뭐 거의 먹히지 않는 소리들이죠. 서로 뭐 팔아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이런 느긋함을 가진 분들은 소수의 금수저들, 그러니까 아빠 엄마 찬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계신 분들이랑 느긋할 수 있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입에서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낙관적인 전망만 쏟아내니 사방에서 포위당한 느낌마저 들 겁니다. 실제로 집값이 올라주질 못하고 금리 문제로 한 달 한 달이 이자 갚느라 뭐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이런 느긋함의 니은자도 꺼내기도 힘든 처지에서 지금껏 뭐 힘들게 이자 갚느라 고생했는데 느닷없이 가격 던질 수도 없는 그 버티기가 정말 죽을 맛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영끌들, 두 번 죽이는 일이라 할 수가 있죠. 두 다리 쭉 뻗고 지금 집값 추세로 올라간다는 기대로 여유롭게 버틴다는 이 말, 이 잔인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매매가와 전세가 디커플링, 이게 지금 거의 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매매가는 눈에 띄게 아래로 가라앉고 있고 전세가는 강세를 띈다. 유례없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집값 추이에 관심을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전체적인 지표로 보자면 전세가가 그리 강세로 전환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 아주 일부 강한 소낙비 한 채라 쏟아지듯이 강력한 전세 수요를 물고 있는 학군지 위주로 오르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전세가 추이는 실거래 현장에선 오히려 내림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디커플링은 혼조세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가가 좀 올라줘야 매매가가 오르는 건데 그만큼 전세 수요가 다세대 주택의 리스크를 떠안고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고 차라리 아파트 쪽으로 전세자금 대출 물고서라도 들어가자는 움직임이 일찍이 나타났었던 거죠. 이게 지금은 조금 완화된 분위기, 오히려 다세대 쪽 빌라가 공시가가 내려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보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셀프 디스하면서 전세가를 아래로 꺾고 있습니다. 오히려 빌라 쪽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그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아파트 전세 수요가 불을 지핀 거고 그것도 되게 한정적인 수요가 일으킨 일시적인 뭐 짜여진 프레임이어서 그닥 뭐 전세가 강세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죠. 실제 전세 시세는 일주일 거래를 찍어봐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위주로 거의 뭐 8억에서 13억까지 쭉쭉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강남 상구 위주로 빠지는 걸까? 이제 뭐 지방 쪽으로 한 바퀴 돌았던 전세 약세가 다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강남에서 전세 낙폭의 하락 진폭이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혀 현실 접근성이 없었던 대형 평수 위주였다가 이제 뭐 회전율을 받을 수 있는 20, 30평대 평수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 전세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 결국엔 강남 쪽 전세가가 이렇게 옥수수알 빠지듯이 빠지는 건 그만큼 매매가가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견고하지 못한 매매가는 그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전세가도 커플링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동조현상, 근데 뭐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 오름세 가지고 이게 뭐 내리는 매매가와 올라가는 전세가로 디커플링 된다는 판단은 너무 좁은 지표상의 해석인 듯 보입니다. 경기도 역시도 이런 빠지는 폭이 거의 뭐 강남권 빠지듯이 보이죠. 특히 과천시는 한 번 빠지면 10억 이상이 전세가가 쑥 하고 덩어리째 빠지고 있습니다. 광명시 약세 현상, 성남시와 안양시도 5억 이상으로 전세가가 50% 이상 빠지는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올 정도. 그리고 하남시도 다크호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천도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여기는 뭐 일단 전세가 파이가 크지 않은 곳이라서 4억 이상만 빠져도 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나가 떨어지는 건데, 부평과 연수구 중심으로 전세가가 그리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전세가 강세라는 말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는지, 이런 혼조세는 아주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집값 띄우기, 연날리기 대회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냥 누가 높이 날리느냐인데,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가격 무력 시위이기 때문에 공갈포가 될 가능성 많죠. 이번에 압구정 현대에서 100억대 거래가 나왔어요. 그냥 뭐 놀래 자빠질 정도의 금액. 평상시 80억 선에서 거래가 될까 말까. 거의 이런 대형 평수는 거래가 전혀 없는 영역인데 이번에 뜬금포가 나왔습니다. 100억 원의 거래가 나왔다는 건데, 1978년에 지어진 정말 고조 증조 할아버지격인 아파트인데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가격. 근데 이게 직거래입니다.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서로 간에 다이렉트 보험이 아니라 다이렉트 거래로 이어진 건데, 직거래가 이번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등기가 대부분 없었다는 얘기죠. 그 꼬리표를 단계 수상한 거래로 분류. 일반 거래보다 등기 치지 않았던 게 2배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쳐야 하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대부분 미등기로 분류. 일단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등기 치지 않아도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가격이 버젓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액면으로 보기에 아파트 가격이 널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미등기 거래는 직거래에서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압구정 현대에서 직거래로 100억 이상의 거래가 나온 것도 물론 뭐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집값 연날리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부동산 상황에선 보다 면도날 같은 체크를 해보시면서 집값 추이를 잘 지켜보시라. 지금 부동산 자금 쪽이 그리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점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수요 손절 현상에서 제일 큰 변수죠. 이게 다 금리에서 비롯되는 파생 효과인데 누가 배보다 배꼽이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막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을 살 여력도 없는 거고, 앞으로 집값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머니에 손 넣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은도 뭐 지난해 순이익이 1조 3천억 정도로 줄어가는 판인데, 단기 순이익 규모가 2008년 이후로 흑자 전환한 뒤에 이렇게 손실이 난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 지난해 반토막 수준이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금리차가 불리한 상황에서 수익 감소, 뭐 당연한 결과죠. 환율 방어 위해서 외환매매, 유가증권 매매,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금리 격차라는 골이 깊어서 일반 은행과는 달리 영업이익 자체가 구조가 달라. 자산과 부채 구성이 완전히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손실을 메우려면 적립금 땡겨 쓰거나 정부 지원금 받아야 하는 건데, 이것도 중앙은행으로서는 뭐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걸 의미하죠. 통화신용정책상 빚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쪽 통화정책이 한국으로선 그리 유리한 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 뭐 거의 없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금리에서 비롯되는 자금 선순환 문제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상에서 자금을 실제적으로 물고 들어가야 하는 수요가 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집값은 안 봐도 비디오. 그러니 앞으로 집값 지금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빠르고 굵게 집값은 아주 큰 변화를 보이게 될 겁니다. 상반기에 이런 타이밍이 분명히 찾아올 거란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새벽 5시 45분 국토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집값의 직격탄으로 될 것으로도 보이지만 역시 현재까지는 잠잠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디커플링, 일시적인 혼조세일 뿐이고 전체적인 하락세로 함께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앞으로 집값은 아마도 드라마가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